급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2018년 첫 거래일인 2일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가 달러당 1,06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뉴저지주 3학년에서 11학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표준시험이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의 취임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지사 선거 캠페인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친이민 관련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을 더욱 강화합니다. 뉴욕 시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의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일 오후 2시 50분경 한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소재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급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2018년 첫 거래일인 2일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 달러당 1,06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달러당 1,061.2원의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055.5원을 기록했던 2014년 10월 30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 거래일인 지난해 12월 28일 종가와 비교해도 9.3원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원달러 환율 급락은 환율에 민감한 뉴욕 한인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받는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 생활하는 유학생과 기러기 가족, 그리고 매달 한국 본사에서 보내오는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지상사 직원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더 많은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한국으로의 송금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한인은행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3학년에서 11학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표준시험이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오는 16일 취임하는 필 머피 차기 뉴저지 주지사는 대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평가시험인 PARCC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준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법은 3학년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 표준시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시험 자체가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피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PARCC를 폐지하면서 주 표준시험 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보이고 있습니다. PARCC 폐지와 더불어 고교 졸업시험 폐지도 추진되며 고교 졸업 요건에서 표준시험의 비중을 줄이면서 졸업 자격을 보다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추세가 표준시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페어테스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졸업시험을 의무화한 곳은 2012년 전국 25개 주에서 지난해 13개 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뉴욕, 뉴저지주는 여전히 고교 졸업시험을 의무화한 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동부 해안에 눈 폭풍이 예보된 가운데 뉴욕, 뉴저지 일원도 매우 강한 바람과 눈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에 상륙한 거대한 눈 폭풍이 미 동부 해안가를 거쳐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에 동부 해안 남쪽 잭슨빌에 다다른 이 눈 폭풍은 금요일에는 뉴 잉글랜드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의 잭슨빌과 듀발 지역에 이 같은 눈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당국은 폭풍 대비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삼가고 공공기관들은 문을 닫고 폭풍이 지나가는 목요일까지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북부의 사우스 조지아도 눈 폭풍에 대비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남동부 지역은 진눈깨비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불어닥칠 눈 폭풍은 주로 해안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 메인, 동부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지역의 해안가에도 폭설과 함께 강추위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해안 지역을 벗어난 뉴욕, 뉴저지 일원에도 목요일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기온이 화씨 영하 4도, 섭씨 영하 19도까지 내려가 가장 추운 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 당선자의 취임이 2주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지사 선거 캠페인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친이미 관련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피 당선자가 내세웠던 친이민 공약은 우선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과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에 대한 주정부의 학비 보조 혜택입니다. 또한 머피 당선자는 취임 직후 뉴저지주를 불체자 보호주로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법과 교육 등을 대학에서 전공한 불체자들에게도 해당 분야의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과 난민 수용 정책을 통해 난민들이 뉴저지주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뉴저지 정계에 따르면 머피 당선자로 인해 새롭게 출범하는 주정부와 주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이들 공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머피 당선자는 오는 16일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갑니다. 뉴욕주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된 새해, 한인업계 소상인 자영업자와 종업원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업주들은 최저 시급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지고 종업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불안감이 오히려 커졌다는 반응입니다.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는 현행 11달러에서 13달러, 10인 이하 업체는 10달러 50센트에서 12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지속적인 렌트 인상에 당장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까지 늘어나다 보니 인력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메뉴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식업체는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이미 가격을 올렸으며 청과, 네일살롱, 수산, 세탁소 등 한인 주력 업종 서비스 요금이나 상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선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을 더욱 강화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맥클래치 DC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후 계류 상태에서 H-1B 비자 유효기간 6년이 만료됐을 경우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H-1B 비자 소지자가 노동 승인을 H-1B 6년 기간 만료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을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 중에 H-1B 비자를 1년씩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되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아예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를 취득한 후에 일찍 영주권을 신청해야 대기 기간 중 H-1B 비자가 만료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시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의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상원의 독립민주 컨퍼런스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정안을 뉴욕주 새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실제 실행된다면 뉴욕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2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기혼자는 연간 최대 1,456달러, 미혼자의 경우 1,060달러를 절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시민예산위원회의 캐롤 켈러만 회장은 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뉴욕시는 연간 6억 6,7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연방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시행한 시점에서 이 같은 제안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및 기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테러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호기둥이 설치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테러 예방을 위한 보호 기둥 설치는 지난해 한 테러범이 차량을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와 유사한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일 향후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도시 주변 주요 지역에 1,500개의 금속 기둥을 설치해 통행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한 테러 용의자가 뉴욕시 자전거 도로로 트럭을 돌진시키는 바람에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타임스퀘어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군중 속으로 차량을 돌진시켜 23명이 차에 치였으며 그중 한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당시 범인의 차량은 도로에 설치된 금속 기둥과 충돌하면서 멈춰섰습니다. 뉴욕시장은 이 같은 보호 기둥 설치로 자전거 통행인은 물론 일반 통행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2일 오후 2시 50분경 한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소재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뿌린 소방수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한인 가정집 전체와 보일러실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전체 건물이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에 거주하는 한인 6가구 중 4가구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혹한의 날씨에 밖에서 떨다가 오후 늦게 건물주가 제공한 호텔로 피신하는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1층과 2층에 거주하던 한인 가구들은 화재 직후 신속히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불이 난 다세대 주택 빌딩 외부 주차장 시설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 수금자가 24,773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총 160만 달러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9,183명으로 2015년 12,366명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쓴 평균 진료비는 같은 기간 840달러에서 894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런 악용 사례가 가능한 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제도 때문입니다. 공단은 한국 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 재외국민들이 의료 수가가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미국 등 거주국가로 돌아가는 악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일 새해 첫 출근길부터 뉴욕시 전철이 신호 시스템과 기계 결함 문제 등으로 대거 지연 운행돼 시민들이 강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W라인 전철 열차가 퀸즈보로 플라자역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NW라인 전철 운행이 3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N라인 전철은 이에 앞서 오전 7시 45분쯤에도 브루클린 36스트리트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D라인 전철과 함께 20분가량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방향 7번 전철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퀸즈보로 플라자 지역에 발생한 신호 문제로 1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된 후 낮 12시 37분 또다시 지연 운행됐습니다. 한편 플러싱 방향 7번 전철은 5일까지 오전 9시 45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선로교체 공사로 인해 익스프레스로 운행됩니다. 또한 앞서 1일에는 오후 7시 30분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정전이 발생해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 열차 운행이 지연됐으며 1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20여 마리의 닭들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고속도로 선상에서 약 20마리의 닭을 구출하기 위해 경주를 벌였습니다. 이 진풍경은 화요일 새벽 노폭 지역의 605번 고속도로에서 닭을 싣고 가던 트럭에서 닭장이 떨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날의 닭 구출 작전에서 17마리를 생포했으며 2마리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독자는 트위터에서 닭들이 패스트푸드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고 조크를 보냈습니다. 한편 닭장을 싣고 가던 트럭 운전사는 닭장이 도로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질주했다고 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1월 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올여름에 맨해튼과 스테이튼 아일랜드 사이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있는 9개의 교도소 중 1개가 문을 닫게 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문 닫는 교도소는 조지 모창 교도소이며 현재 이 교도소에는 6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교도소에는 총 9,000명의 재소자가 있습니다. 교도소를 9개에서 8개로 줄이는 것은 매년 재소자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의 수를 줄이지는 않으므로 재소자들을 돌보는 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오래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고장난 난방시설들이 아직도 충분히 고쳐지지 않거나 다시 작동을 멈추는 일로 인해 퀸즈 일부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난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간호사는 노인들이 이런 상태로 오래 방치된다면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난방복구시설 책임자는 난방 보일러의 스위치를 항상 켜놓아야 한다며 일부 집주인들이 이러한 점에 유의하지 않아 난방 파이프가 얼어붙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화요일 밤에 브루클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불은 크라운 하이츠에 있는 프랭클린 애비뉴와 버겐 스트리트 사이에 소재한 3층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혹한 속에서 135명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연기와 인근 교통체증으로 고충을 겪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노숙자들에 대한 구제 활동을 주 2일에서 주 7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로 인해 보다 많은 침구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미드타운 지역 중심으로 노숙자 봉사국과 뉴욕 경찰 당국이 보다 활발한 노숙자 보호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시 당국에 의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침구류는 1,500개 정도로 유례 없는 이번 혹한에 노숙자들이 동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인 대상 MTA 취업 설명회가 오는 13일 오후 6시 롱아일랜드 센트럴 교회에서 열립니다. 한인 MTA 협회는 MTA가 최근 지하철 카인스펙터뿐 아니라 전자 분야와 버스 정비 기술자 등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채용 공고를 발표하면서 한인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뉴욕, 뉴저지 일원 비영리 기관 9곳에 총 12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2일 재단은 이민, 청소년, 노인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봉사하는 한인기관 8곳과 필리핀계 1곳 등 총 9곳에 각각 12,500달러에서 2만 달러의 지원금을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윤여태 뉴저지주 저지시티 시의원이 1일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저지시티 시청에서 열린 선서식에서 윤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고용시장이 새해 더욱 나아질 전망입니다. 뉴욕포스트는 건설과 테크놀로지, 관광, 의료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중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3만 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에도 초대형 공사들이 뉴욕시에서 계속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체들이 건축 설계사, 목수,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한국학교 문윤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많은 활동이라기보다 이제 한국학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경력이 조금 쌓인 것 같아요. 저는 제14대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 회장을 지냈고요. 또 재미한국학교 전국협의회에서
학술을 담당하는 부회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장 시절에는 이제 제일 큰 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게 제일 먼저 역사문화연구회를 만들었었고요. 역사문화연구회 진행에 따라서 역사문화체험학교를 발족하였습니다. 2년간 준비해서 진행하였고 올해로 5회째를 마쳤습니다. 이제 2018년 제6회째가 되고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잘 운영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올해 2월에 열릴 청소년 리더십 포럼인데 6개교 교장 선생님들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학년 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정말 선생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청소년 리더십 포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날짜라던가. 예. 예, 올해로 2회째인데요. 청소년 리더십 포럼은 서퍼린 뉴욕에 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고 있고요. 열릴 예정이고요. 2월 18일과 19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이 청소년 리더십 포럼을 처음에 기획하게 된 동기는 한국학교 우리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굉장히 현저히 학습 동기도 떨어지고 한국학교에 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역사 문화 교육을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PBL이라고 보통 하죠. 그거랑 접목하여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역사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실 환경 그거를 조성해서 진행하였습니다. 6개교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다른 친구들 뭐 연구물 같이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또 발표하고 그러는 자리가 청소년 리더십 포럼입니다. 아, 정말 그런 모든 활동으로 선생님께서 뿌리교육 수상자까지 되신 거네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주신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좀 고민하면서 네. 조심스럽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우리 뿌리 교육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렇다면은 요즘 한인 2세들의 그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교육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한국 학교가 지금 이 뉴욕, 뉴저지 인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겠죠, 결국은. 네.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 정체성 교육, 뿌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전체적으로 한국 학교 환경이 교육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합니다.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학교는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보완하고 그 안에서 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한인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엄마 아빠 따라서 한국어를 많이 하다가 좀 이렇게 커서 친구들하고 자꾸 영어를 쓰다 보면은 좀 한국어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좀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뭐 가장 이제 크게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국 학교가 보통 주말 학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교육이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의 그 지도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학습이 많이 올라가고요.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가 참 힘듭니다. 아이들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 와서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만 해도 참 대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 학교의 교육과 연계가 되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전되게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좋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